일단 여기에서 제가 하나 전체 내용 중에서 딱 하나를 그냥 안 하고 넘겼던 게 있거든요. 근데 그게 시험 문제에 있어서 그거를 그것만 좀 증명 살펴보고요. 나머지는 그냥 쭉 훑어보면서 가기만 할 겁니다. 그래서 이번 한 학기 동안 저희가 배웠던 내용들을 쭉 정리를 해보면서 가도록 하죠. 내용이 생각보다 그렇게 많진 않아요. 일단 6장 내용에 대해서는 다른 거 다 필요 없고요. 어드조인트 계산하는 법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어드조인트 계산하는 방식은 물론 파이나이트 디멘셔널인 경우에 보는 거예요. 파이나이트 디멘셔널인 경우에 어드조인트 계산하는 방식은 이렇게 그 매트릭스를 찾죠. 그 다음에 x에 대한 그람 매트릭스를 잡을 거예요. 그랬을 때 이런 b라고 하는 행렬을 잡을 수 있고요. 이 b라는 행렬에 대응되는 리니어 오퍼레이터가 있을 건데 그 리니어 오퍼레이터가 바로 저희가 찾고 싶은 어드조인트 리니어 오퍼레이터죠. 이렇게 잡아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제가 늘 강조하던 거 ij면요. ij예요.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t는 여기다 집어넣어 주셔야 되고 이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항상 뒤에서 거꾸로 간다. 이것만 기억하시면 되고요. 프로젝션 시어리움도 마찬가지죠. 얘는 일단 힐버트 스페이스에서 저희가 지금 했기 때문에 힐버트 스페이스라고 얘기할게요. 힐버트 스페이스에서 클로즈드 सब스페이스 OH라고 되어 있네요. 네. 클로즈 सब스페이스인 경우에 프로젝션 시어리움이 성립한다라는 걸 봤었죠. 그래서 다 똑같았어요. 이런 게 존재하고요. 그걸 이제 프로젝션 B라고 했을 때 그 친구는 이러한 조건을 만족하더라. 이 두 가지를 한 번에 볼 수 있었습니다. 이거는 이제 디멘션에 상관없이 성립한 거였고 파이나이트 디멘셔널인 경우에는 저희가 그냥 다이렉트로 잡아버릴 수 있죠. 그 방식이 바로 똑같이 그람 매트리스를 잡고요. सब스페이스에 대한 그 다음에 이 bi라고 하는 매트릭스를 벡터를 찾죠. 얘도 마찬가지예요. i입니다. 이렇게 i가 뒤에 들어가야 돼요. 이게 왜 그러냐면 제가 리얼인 경우랑 컴플렉스인 경우를 구분 안 할 거거든요. 그래서 이 순서를 이렇게 그냥 외우시는 게 제일 좋아요. 실제로 제 동기가 시험장 갔을 때 컴플렉스는 순서가 중요하잖아요. 뭐가 앞인지를 모른 채로 들어갔었어요. 그래서 그 문제를 아마 뭐 틀렸었나 아무튼 그랬었나 아무튼 뭐 그랬던 적이 있기 때문에 이 순서는 반드시 인지하고 가시면 좋습니다. 그랬을 때 대응되는 x가 있을 거고요. 그 x를 개수로 갖는 리니어 컨비네이션을 잡으면 그게 바로 프로젝션이 되더라 라는 거를 저희가 볼 수 있었어요. 네. 그 다음에 리스트 스퀘어 솔루션 이거 찾을 줄 알아셔야 되죠. 리스트 스퀘어 솔루션이 조건이 이거였어요. 그 다음에 미니멈 노름 리스트 스퀘어 솔루션은 저희가 직접적으로 다룬 게 아니라 연습 문제에서 다룬 거기 때문에 이걸 물어보진 않을 거예요. 하지만 혹시 모르니까 이 두 가지 조건을 만족하면 된다. 뭐 이것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스펙트럴 디컴포지션 배웠었죠. 그래서 저희는 두 가지로 나눠서 배웠었는데 한 번에 정리해버리죠. 노말인 경우에 노말이라고 하면은 언소인트가 저렇게 해주는 게 순서 바꿀 수 있는 경우 이 경우를 노말이라 부를 건데 노말인 경우는 스펙트럴 디컴포지션이 있더라. 바꿔 말하면은 igen 밸류 n개는 건 이제 알제브리컬하게 항상 존재하는 거고요. 그거에 대응되는 igen 벡터도 디멘션이 n이 되도록 존재하더라 라는 게 스펙트럴 디컴포지션의 내용이죠. 그랬을 때 그 igen 벡터들을 오소노멀하게 잡아올 수 있는 거고 그랬을 때 그 대응되는 x를 잡아와서 이렇게 디컴포지션 해줄 수 있더라 라는 게 주 내용이었습니다. 물론 실제 계산은 이렇게 계산하죠. 그래서 이 부분 슬슬 까먹을 때 됐으니까 이거 왜 되는지 한번 계산해 보시면 돼요. 네. 그 다음에 이제 헬미션 매트리스인 경우에는 더 좋더라. 왜 좋냐면요. 헬미션은 기본적으로 노멀이에요. 그러니까 스펙트럴 디컴포지션 존재하죠. 근데 더 좋은 거는 대응되는 igen 밸류가 항상 리얼 넘버다. 그것까지 알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만약에 행렬이 리얼 밸류드 매트리스였으면은 그거에 대응되는 igen 벡터들도 싹 다 실수이더라 는 것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포지티브 데피닛에 대한 얘기도 나와 있었죠. 뭐 이런 내용들을 배웠고요.
오티마이제이션은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이 표만 좀 기억하시면 돼요. 언제 존재하고 언제 존재하지 않는지 이것만 딱 구분해서 기억하시고 존재하지 않은 거를 물어보진 않겠죠? 존재하는 경우에 찾는 법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뭐 시메트릭이 항상 이 시메트릭을 왜 가정할 수 있었는지 그 부분도 다시 한번 상기시켜 보시면 좋고요. 그래서 결론이 뭐였냐면요. 포지티브 데피니시면 항상 미니마이저가 있어요. 그리고 유일해요. 근데 포지티브 세미 데피닛만 돼도 존재는 할 거고요. 포지티브 세미 데피닛이어도 존재하고요. 제가 빠뜨렸네요. 그런데 세미 데피닛이긴 한데 포지티브 데피닛은 아닐 수가 있죠. 제가 말을 잘못했죠. 세미 데피닛인 경우는 안 할 수가 있죠. 하지만 포지티브 세미 데피닛일 때 그 다음에 포지티브 데피닛이 아닌 경우 바꿔놓으면 A가 싱귤러인 경우 A가 싱귤러이면서 포지티브 세미 데피닛인 경우에는 B라고 하는 친구가 컬럼 스페이스에 있으면 미니마이저가 있어요. 하지만 컬럼 스페이스에 없으면 미니마이저도 없다라는 걸 연습 문제에서 당연히 풀어봤었죠. 뭐 얘를 물어볼 것 같진 않고요. 이것만 조금 기억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다음에 일반적으로는 해시안 매트리스를 구할 건데 일단 그라디언트가 제로다. 그러니까 한 번 미분한 게 제로여야 일단 후보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 미분한 게 양수다. 근데 그거를 이제 다차원에서는 해시안이 포지티브 세미 데피니시더라. 이걸 만족하면은 로컬 미니마이저는 잡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좀 알고 계셔야 될 것 같고요. SVD라는 걸 배웠죠. SVD는 모든 매트릭스에 대해서 항상 잡아올 수 있었어요. 그래서 U 시그마 V 스타로 잡아올 수 있었고요. 리듀스드 폼도 알고 있습니다. 싱글러 밸류가 제로가 아닌 친구들만 모이면은 리듀스드 폼을 잡아줄 수 있죠. 그래서 리듀스드 폼을 잡아올 수 있고 얘를 아우터 프로덕트 폼으로 서술할 수 있었어요. 이게 SVD였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사이즈는 항상 작은 쪽 기준으로 잡죠. 그래서 그것도 알고 계셔야 하고요. 그 다음에 랭크라고 하는 여기서 빠뜨렸는데 랭크라고 하는 거는 이 싱글러 밸류가 논제로인 거의 개수랑 일치하죠. 그래서 그 내용까지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9장에서 LU분해, 촐레스키 분해, QR분해 세 가지를 배웠습니다. LU분해는 이게 논리 구조가 어떻게 되냐면은 가우시아 엘리미네이션을 하는 와중에 피봇을 한 번도 안 하면은 LU분해가 돼요. 자연스럽게. 그 다음에 만약에 각각의 서브 매트리스들이 그러니까 이게 지금 A가 이렇게 있을 때 이렇게 보는 거예요. 각각의 서브 매트리스들이 전부 다 논싱귤러면은 마지막 그러니까 A 자체는 논싱귤러일 필요가 없겠죠. 그러면은 A 자체는 논싱귤러일 필요가 없는데 A에 대한 서브 매트리스들이 전부 이제 논싱귤러인 경우에는 그런 경우에는 LU 분해가 유일하게 결정되더라.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거는 LU 분해는 없을 수도 있고요. 유일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이 반례의 연습 문제 기억하시죠? 연습 문제 반드시 기억하고 가세요. 왜냐면 제가 작년에 시험 봤을 때 이 부분을 맞는 줄 알고 서술했던 분들 꽤 됐어가지고 이 부분은 반드시 기억하고 가시면 됩니다. LU 분해는 항상 존재하는 것도 아니고요. 존재한다고 해서 항상 유일한 것도 아니에요. 유일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두 가지 반례 연습 문제에서 한번 그 반례만 잘 기억하고 가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촐레스키 패트리제이션도 나왔죠. 촐레스키 패트리제이션은 시메트릭하고 포지티브 데피니시 경우를 살펴볼 거예요. 일단 시메트릭하고 포지티브 데피니시면은 LU 분해가 가능했어요. 이게 원리가 뭐였냐면요. SPD의 경우에는 가우시안 엘리미네이션을 한번 쓰고 나면 이제 서브 매트리스가 생기죠. 이제 요만큼 처리했고 요만큼이 생길 거예요. 이게 다시 SPD가 되죠. 그래서 이걸 반복해가지고 나왔던 게 뭐 SPD의 가장 큰 엔트리들은 항상 다이어고널 엔트리에 있고 그 다음 그거는 가장 원래 있던 A의 다이어고널 엔트리보다는 작고 나왔다. 근데 그게 뭐 같을 필요는 없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내용이 가우시안 엘리미네이션 몇 번을 써도 SPD는 SPD더라. 이 두 가지를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뭐 다이어고널 엔트리들이 항상 양수더라. 뭐 이런 것들 알 수 있었죠. 그 다음에 L분의 결과 U가 다이어고널 엔트리가 포지티브라는 것도 알 수가 있었어요. 그럼 포지티브니까 숫자를 저들이 좀 빼줄 수 있겠죠.
그래서 나오는 게 ADT. 그 다음에 이 T를 스퀘어 루트로 바꿔주고요. 그걸 바꿔준 게 이제 RTR. 그래서 트롤레스키 패트리제이션이 있더라. 그래서 SPD가 되면은 트롤레스키 패트리제이션이 됩니다. 이 내용을 알고 계시면 됩니다. 이 부분이 이제 제가 빠뜨렸던 부분인데, 파셜 피보팅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일단 파셜 피보팅은 저희가 두 가지, 그러니까 원래 두 가지를 내용을 봤어야 되는데 제가 한 가지만 봤어요. 그 당시에는. 왜냐면 두 번째 내용은 별로 필요 없을 거라 생각했는데 시험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살펴볼 겁니다. 이 두 가지를 좀 혼동하시면 안 되는 게, 첫 번째 파트는 수치 해석적 관점이에요. 수치 해석적 관점에서 컴퓨터한테 계산을 맡길 때 에러가 덜 발생하기 위해서 파셜 피보팅을 합니다. 그때 하는 이유는 숫자가 너무 작은 게 메인 엔트리에 있으면은 걔를 나누는 건 마치 0으로 나누는 거랑 똑같기 때문에 에러가 엄청나게 크게 발생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각 가우시안 엘리미네이션 하는 와중에 각 메인 스텝들에서 그 메인 엔트리가 그 로우 컬럼 벡터들 중에서 가장 큰 값이 되도록 하게끔 바꿔주는 게 바로 파셜 피보팅이죠. 근데 그건 이제 수치에서적 관점이고요. 근데 일반적으로 이미의 모든 n바이의 매트리스들은 파셜 피보팅을 해가지고 가우시안 엘리미네이션을 쓸 수 있죠. 그 내용이 지금 이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두 번째 내용이에요, 얘는. 그래서 이제 각각의 스텝을 잘 살펴보면요. 그러니까 이게 각각의 li들이 어떤 역할을 하는 거냐면은, 여기 앞에 P1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왜 빠졌을까요? 이제 각각이 어떤 거냐면요. li들은 이제 이렇게 매트리스가 있을 때, 여기까지는 처리를 해준 거고요. 여기까지는 이게 처리를 좀 해준 거고, 여기 부분이 남아있는데, 이제 여기를 날려줄 거예요. 그 날리는 매트리스가 li입니다. 그 다음에 날리기 전에 여기가 제로일 수가 있잖아요. 뭐 제로일 수가 있고 숫자가 좀 작을 수가 있죠. 그랬을 때 파셜 피보팅이 필요한데, 그 파셜 피보팅을 하는 게 이제 PI예요. 그래서 PI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가우시안 엘리미네이션을 쓸 거예요. 이 두 가지, 사실 둘 다 가우시안 엘리미네이션이죠. 아무튼 이제 그 두 가지를 쓸 거라서 피보팅 먼저 시키고 그 다음에 이제 li들을 작동을 시킬 겁니다. 그러면은 여기가 P1이 있는 게 맞겠죠. 그랬을 때 이 파셜 피보팅이 해주는 내용이 뭐냐면요. 만약에 저희가 전체 가우시안 엘리미네이션 과정 중에서 파셜 피보팅이 언제 일어나는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어요. 미리 딱 봤을 때 뭔가 알 수가 있어요. 그랬을 때는 파셜 피보팅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가우시안 그 날려버린 작업을 해도 된다라는 게 이 내용이에요. 이거 저희 시험 문제에 있어가지고 지금 이 내용을 정리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내용인데, 이게 내용 증명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는 뭐 그렇게 크게, 그러니까 좀 직관적으로 받아들이시면 돼요. 어떻게 받아들이면 되냐면요. 일단 P라고 하는 행렬을 이렇게 잡아줄 수가 있어요. 얘는 잡는 거죠. 잡은 거고, 각각의 LK를 L7-K로 바꿔줄 거예요. 근데 이렇게 바꿔줄 건데, 이랬을 때 이 친구가 똑같다는 사실,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이 값하고 이 값이 똑같더라는 거는 너무 당연한 게, PI의 스퀘어가 아이덴티티 매트리스거든요. 그러면은 네. 그러면은 지금 LK7다랑 LK-1 7다를 계산한다 라고 하면은 가장 먼저 부딪히는 게 여기 PM-1, PM-1 이 두 개가 캔슬이 되죠. 쭉 가서 여기에 LK가 있는 거고요. 쭉 가서 LK-1이 있는 거예요. 캔슬이 되죠. 쭉 되다가 어디까지 캔슬 될 거냐면요. 여기는 PK고요. 여기는 PK 플러스 1이에요. 맞나요?
다음에 여기 pk 플러스 1이 있어요. 이것까지 캔슬이 되는 거예요. 남고 나면은 lk, pk, lk-1이니까 원래 있던 거랑 똑같죠. 그래서 오퍼레이터 센스에서는 그냥 같은 오퍼레이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번째 내용은 간단한데, 여기서 메인 핵심은 이렇게 만든 tildaL도 유닛 로어 트라이앵귤 매트리스가 된다라는 걸 보이는 게 가장 중요한 파트입니다. 근데 얘는 좀 직관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게, 이 PI들이 둘 중 하나예요. I거나, 그러니까 아이덴티티 매트리스거나, or 이 I를 어떤 이 J랑만 바꿔치기 하는 매트리스인데, 이때 J는 I보다 커야 돼요. 왜냐면 저희가 가우시안 엘리미네이션 쓰는 걸 잘 생각해 보시면 돼요. 그럼 PI는 이 둘 중 하나밖에 안 됩니다. 그럼 그냥 얘를 이퀄리티를 집어넣고 I를 없애도 되겠죠? 이런 관점에서 바라봤을 때 이 친구를 잘 보면요, 여기 파트들이 이 K 플러스 1부터 이 N까지만 섞어줘요. 다른 건 바꿔주지 않습니다. 그러면은 LK라고 하는 매트릭스는 K번째가 있으면은 1 어쩌고저쩌고 저쩌고 있고 1, 1, 1 이렇게 갈 텐데, 여기 부분을 섞어주는 거예요. 여기 보면 아무리 섞어봤자 그냥 1들만 왔다 갔다 시키는 거죠. 그 다음에 걔를 다시 뒤에서 복원을 해줘요. 그럼 여기는 이 친구들이 스쳐 지나가면 그냥 11111이 남아있는 거예요. 다만 앞에 곱해주면은 로어를 바꿔주는 거죠. 그랬을 때 여기가 좀 섞여질 수는 있어요. 그 정도 차이가 나도 어쨌든 간에 유닛 로어 트라이앵귤러는 바뀌지 않죠. 네, 그런 센스에서 그냥 유닛 트라이앵귤이 된다로 받아주셔도 됩니다. 물론 자세한 증명은 이걸 보시면 돼요. 이렇게 해서 보일 수가 있고요. 이렇게 해서 LU 분해에서 일반적으로 PLU 분해가 되더라, 이거 보인 겁니다. 그래서 이거 계산할 때 한번 해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매트리스 노름을 배웠죠. 이 매트리스 노름은 다른 것보다 이걸 좀 주의하실 게, 매트리스 노름을 데피니션을 할 때 RN과 RM에 있는 노름이 달라도 상관이 없어요. 원래 다르죠. 근데 지금 제가 다르다고 하는 말은, 한쪽은 L2 노름을 주고 한쪽은 인피니트 노름을 줘도 상관이 없어요. 이 디멘션에 대응되는 노름을 정의를 해준 것 뿐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잘 인지를 하셔야 돼요. 노름을 저희가 디멘션마다 정해준 거예요. 근데 그게 같은 종류의 노름을 줄 필요는 없어요. 어떤 거는 L1 노름을 줘도 되고요, 어떤 친구는 L 인피 노름을 줘도 되고요, 상관없어요. 그렇게 줬을 때 어쨌든 간에 그거에 대응되는 인듀스드 매트리스 노름이 있더라 라는 게 매트리스 노름입니다. 그게 인듀스드 노름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해주는 노름이 일단 M by M 매트릭스에 대한 노름이 된다라는 걸 이제 보인 거고요. 그렇게 만든 노름을 다 모아 오면은 그게 바로 매트릭스 노름인 거죠. 그렇게 이제 모든 순서상에 대해서 다 정의를 해주면은 그렇게 나온 매트릭스 노름은 매트리스 노름을 이루더라 라는 게 인듀스드 노름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시험 문제에 둘 다 유클리디안 노름을 줬다 라는 내용을 너무 당연하게 여기시면 안 돼요. 매트리스 노름에 대해서는 노름이 뭔지 정의하지 않았어요. 정확하게 뭔지 픽업하진 않았습니다. 근데 좀 유의미한 결과들이 모두 같은 종류의 노름을 줬을 때죠. 첫 번째 노름이 유클리디안 노름을 줬을 때는 그 친구가 사실상 싱귤러 밸류의 가장 큰 거를 뽑아내는 그런 결과가 나타나 있었죠. 그래서 이거는 좀 외워가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게 싹 다 인피니트 노름을 줬으면은 이렇게 했었죠. 이렇게 더한 것들의 맥시멈, 원 노름을 주면은 컬럼끼리 더한 반대였나요? 기억이 안 나네요. 아무튼 이렇게 더한 것들의 맥시멈 그게 나왔었죠. 네, 그런 것들만 좀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 같은 종류를 줬을 때는 좀 특별한 경우가 생겨요.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이게 안 됩니다. 그 두 가지 좀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프로비언스 노름은 좀 다른 얘기죠.
그냥 다른 노름 얘기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QR 팩토리제이션인데 이거 그 네, 시험 문제 한번 보시면 알겠지만 숫자가 상당히 더럽습니다. 네, 하실 줄 알아야 돼요. 일단 QR 분해는 플랭크면 항상 가능해요. 왜냐면은 저희가 QR 팩토리제이션을 기본적으로 그 존재성 보이는 방식이 플랭크인 경우에 그람 슈미트를 작동시키는 거였죠. 그래서 플랭크가 되면은 항상 QR 팩토리제이션이 존재합니다. 근데 그거는 뭐 존재성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고요. 왜냐면은 존재한다고 해서 계산 가능한 건 아니에요. 실제 계산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해서 하우스홀더 트랜스포메이션을 쓰죠. 근데 하우스홀더 트랜스포메이션에서 제일 중요한 건요. 두 벡터가 뭐 다른 건 별로 중요하지 않고요. 이게 같다가 맞았네요. 노름이 같아야 돼요. 노름이 같은 경우에는 오소고널 매트리스를 하나 잡아줄 수가 있어요. 그 방식이 바로 이 방식으로 주면 되는 거죠. 그때 U는 뺀 거에 노멀라이즈한 벡터 이렇게 잡아주면은 X를 U로 보내는 오소고널 매트리스가 오소고널 하다는 소리는 컬럼 벡터들은 오소노멀 하다는 소리죠. 이것도 이거 낮은 거면 또 헷갈려요. 그래서 잘 인지하셔야 됩니다. 매트리스가 오소고널 하다는 소리는 컬럼 벡터들은 오소노멀 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만족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실제로 이제 이 하우스홀더를 이용해서 QR 팩토리제이션 하는 방식은 그냥 첫 번째 컬럼 벡터에 대해서 이 친구를 그 스탠다드 베이시스로 바꿔주고요. 물론 적절한 스칼라벨 해주죠. 이렇게 바꾸는 하우스홀더 트랜스포만 찾아가지고 실제로 컴퓨터를 합니다. 그러면 이제 A2가 나오겠죠? A2는 크게 보면은 여기 파트는 처리했고요. 여기 다 제로예요 지금. 여기 파트가 있을 거예요. 얘를 B2라고 하죠. 이 B2에 대해서 다시 한번 하우스홀더를 작동시킵니다. 그거에 대해서 Q2T가 나오겠죠. 왜냐면 이게 디멘션이 작아졌어요. 이거에 대해서 여기를 1로 잡고 만든 얘를 Q2로 잡으면 되겠죠. Q2를 다시 A2에 작동시킵니다. A3가 나오겠죠. A3는 여기 처리했고요. 여기 처리했어요. 그 다음에 남아있습니다. 그러면 여기를 B3를 잡고 또 해주면 되겠죠. 거기서 Q3가 나올 텐데 이번에는 여기를 1, 1로 잡아주면 돼요. 이렇게 반복하면 되겠죠. 근데 기껏해야 저희는 3x3밖에 안 나올 거기 때문에 아니 뭐 4x4 정도? 그것만 한번 연습해 보시면 됩니다. 네, 이거 해보시면 알겠지만 숫자가 되게 더럽게 나와요. 근데 또 막상 계산 결과물을 보면은 되게 깔끔합니다. 그래서 끝까지 해보시는 연습을 한 번쯤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QR 팩토리제이션이었고요. 그 다음에 네, 이제 드디어 10장 어널리시스로 오죠. 파이나이트 디멘션에서 핵심은 딱 하나입니다. 어떠한 노름도 이퀴밸런트하다. 이것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R에는 컴플리트하다. 그러니까 바꿔 말하면은 힐버트 스페이스더라. 바나우 스페이스더라. 뭐 이 정도만 기억하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인피니트 디멘셔널인 경우에 리트럴 투 스페이스는 인피니트 디멘셔널이다. 그 다음에 뭐 볼타너 바이오스트라스 정리가 성립 안 하더라. 이 정도 기억하시고 컨티뉴스 맵에 대해서 L 인피니트 노름을 주면은 컴플리트 하지만 L2 노름을 주면은 컴플리트 하지 않더라. 그다음 그거에 대한 이제 그 반려 중 하나로 LK, XK 정도 이거 서술하는 방식만 좀 인지하고 가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친구가 여기에 대해서 콧이 보이는 거는 계산해줘야 되죠. 계산해서 보이셔야 되는 거고 L 인핀센스에서 콧이가 아닌 거 보이는 거는 L 인핀센스에서 컴플리트 하는 거를 이용해서 반대로 보이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두 가지를 연습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10.3 내용이죠. 펑셔널 애널리시스 힐버트 스페이스에 대한 얘기 나옵니다. 그래서 뭐 듀얼 스페이스가 있는데 듀얼 스페이스는 항상 그 인지수 노름 센스에서 컴플리트 하다는 거를 저희가 봤었죠. 그래서 컴플리트 하는 것좀 뭐 증명 정도만 한번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 하는 방식이 간단했었죠. 포인트 와이즈 컨버전스 먼저 보이고 그 친구가 하실 그러니까 코지 시퀀스 잡은 다음에 그 코지 시퀀스가 포인트 와이즈 컨버전스 하는 거를 갖고 있고요. 그 포인트 와이즈 컨버전 했던 친구들이 다시 뭐 컴플리트하게 하는 원래 노름 센스요. 뭐 컨버전하게 된다. 이거만 보이면 되는 거였죠. 힐버트 스페이스에 대해서 클로즈 सब셋이면 뭐 코레저 티어리 선입하는 거 봤었고요. 오소고널의 오소고널은 자기 자신이더라. 근데 뭐 이게 일반적으로는 S가 클로즈 셋이 아니면은 얘는 클로저였죠. 클로즈드화 시키는 거였어요. 뭐 그 정도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 리스트 리프레텐션 티오리엄이 선입하더라.
이 정도 가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위크 컨버지는 그냥 데피니션만 잘 기억하고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입니다.